살다 보면 머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생각도 마음에 쌓인 먼지도 털어내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나에게는 그 어떤 방법보다 빠르게 통하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청소다. 청소. 맑을 청에 쓸소를 쓴다. 더럽고 어지러운 것을 쓸고 닦아 맑게 만든다는 뜻이다. 나에게 청소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목적을 넘어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생각의 꼬리를 오려내고 가벼운 성취로 하루를 시작할 동력을 얻는 일이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이나 수북히 쌓인 빨래,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볼 때면 꼭 헝클어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불편하다. 또 왠지 모를 우울감이 짙어지려 할 때 나는 그 감정에 깊숙이 파고들지 않으려 바로 몸을 움직인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이라서 어차피 금방 더러워질 것이라 청소를 안 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청소를 할 엄두가 나지 않는 이유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청소하기 쉬운 집의 기본은 세 가지다.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물건마다 자리를 정해주고 사용 후엔 항상 제자리에 두는 것. 이 세 가지를 지키기만 해도 엉망이 된 집을 보며 한숨을 내쉬는 상황은 충분히 면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나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청소를 시작한다. 모든 방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먼지털이를 꺼내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낸 다음 청소기를 민다. 매일 앉아 작업하는 책상 위는 더 신경 써서 걸레질을 한다. 주기적으로 청소기를 분해해서 묵은 먼지들을 비워내고 세면대와 싱크대까지 세밀히 청소한다. 청소를 끝내고 남은 커피를 들고 소파에 앉아 어딘가 모르게 환해진 집안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일까지가 청소의 마무리다. 청소 후 깨끗하게 정돈된 방과 차분하게 내려앉은 집안의 공기는 언제나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물건을 수집하기만 좋아하고 버릴 줄은 몰랐다. 중학생 때 입었던 옷부터 어제 도착해 뜯지 않은 택배까지 한가득 쌓아두고도 가지가지의 핑계를 대가며 매일같이 자질구레한 물건을 사는 걸 멈추지 못했었다. 그렇게 무력이 가득했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물건 비우기를 결심하게 되었다. 계기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 이것저것 눌러보던 중 우연히 보게 된 한 영상을 통해서였다. 영상의 제목은 물건 다이어트. 생소한 단어가 한눈에 들어왔다. 영상을 클릭하자 한 남자가 작은 방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집안의 모든 물건을 꺼내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건은 단 한 장이라 사용하면 바로 손으로 빨아 널어놓고 낮에는 침구를 개서 소파로 사용했다. 그는 적은 물건으로 생활하며 물건의 가치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영상을 껐다. 그런데 영상을 본 뒤에 자극이 한 박자 늦게 찾아왔다. 다음 날부터 텅 빈 그의 방이 나의 머릿속에 빙빙 맴도는 것이었다.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았다. 그러자 빈 공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물건으로 가득한 나의 방이 한눈에 들어왔다. 처음으로 그런 방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장 눈에 띄는 책상 위를 조금 치웠다. 그러자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있던 마음 한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고 무언가를 더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불끈 생겨났다. 그렇게 나의 물건 비우기는 시작되었다. 구석구석 채워져 있던 물건들을 꺼내 하나둘 비워내기 시작했다. 허리를 조이는 옷도, 발이 불편했던 높은 구두도, 손톱을 상하게 만드는 매니큐어도 미련 없이 버렸다.
유행 따라 비싼 값을 내고 어렵게 구매했지만 정작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던 빈티지 소품은 중고로 판매했고 지나간 인연을 생각나게 하는 선물도 비워냈다. 시선을 빼앗는 물건들을 방 안에서 모두 비워내고 나니 깔끔해진 방의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다. 버릴까 말까 망설였던 마음이 무색하게 물건을 비워낸 뒤 후회되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여유 있어진 공간에 가구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재배치해주고 나니 전과 다른 아늑한 분위기까지 느껴졌다. 그렇게 여백이 더해진 방에는 홀가분한 마음만이 남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비움을 실천하기 전 나의 방은 미련 덩어리를 넘어 미련 산더미라는 표현이 알맞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만큼 나는 물건에 집착이 심한 사람이었다. 안 나오는 펜,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한 짝만 남은 양말, 방치된 인형과 장난감, 낡은 티셔츠 등 이렇게 쓸모를 다한 물건들까지 한가득 지닌 채로 살았다. 그런 공간에 내가 쉴 공간이 있을 리 없었다. 그러나 비움을 실천하며 그런 쓸모를 다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걷어내자 공간은 비로소 나를 위한 곳이 되었다. 잡다한 물건이 없는 너른 책상에서 일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한가득 빌려와 깨끗이 빨아놓은 이불 위에서 하나씩 펼쳐보고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취향의 그릇에 담는 일상은 나에게 딱 맞는 옷처럼 편안하게 느껴졌고 늘 집을 잠만 자는 공간으로 생각했던 나는 자칭 집순이가 되었다. 미니멀 라이프의 사전적 의미는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갖추고 사는 생활이다. 이 최소라는 단어가 왠지 완벽한 비움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미니멀 라이프에는 정해진 방식도 정답도 결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물건을 다 비워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보다는 나에게 설레이는 물건을 남기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를 비운다는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만의 방식으로 해나가면 된다. 어차피 지금 물건을 싹 비웠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이상 물건은 순식간에 늘어나기에 물건 비우기는 잠깐의 이벤트가 아닌 꾸준히 실행될 수 있는 생활 속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비움은 물건을 넘어 우리의 생활 전반에 필요하다. 비움의 대상은 물건을 지나 마음까지 아우른다.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도 적정 용량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빼앗는 물건들뿐 아니라 시야를 가리는 마음 또한 비워내야 한다. 한때 매일 들여다보는 핸드폰이 포화 상태였던 때가 있었다. 사진첩의 사진은 만장을 훌쩍 넘겼고 애플리케이션은 사용 빈도에 상관없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으며 연락처 목록은 500개가 넘게 있었다. 모든 과부하가 그러하듯 수많은 연락처와 메신저 프로필은 분명 나에게 피로를 주고 있었다.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아 쉽지 않았다. 일단 근래 소통이 없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먼저 추렸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도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연락이 닿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왔다. 하지만 그렇게 연락처를 지울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 이미 내 손을 떠난 인연이었다. 시간을 두고 나는 연락처를 하나둘씩 지워나갔고 50개의 연락처가 남게 되었다. 처음엔 500명의 인간관계가 50명으로 줄었다는 생각에 왠지 모르게 헛헛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아쉬운 마음은 이내 사라졌고 오히려 홀가분해졌다.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 나니 굳이 사랑받으려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형편없는 내 모습까지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만 곁에 남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사람들과 차를 마시거나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수다를 떠는 시간을 좋아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많은 인간관계에 힘을 쏟지 않는다. 소유하는 물건에도 적정량이 필요한 것처럼 넘치는 인연도 사람과의 사이를 유지하는 일에도 적당한 선과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에게 미니멀 라이프는 단지 비움이 목적이 아닌 마음의 짐이 되는 요소를 없애고 내 삶의 소중한 것에 더 집중하여 주도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자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며 나는 불필요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되었고 나아가 환경을 지켜내는 일에도 조금씩 마음을 기울이게 되었다. 외출하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가방 속에 텀블러를 챙기고 물건을 사고 덤으로 주는 샘플이나 굿즈는 거절하며 쓱 뽑아 사용할 수 있는 물티슈가 아닌 행주를 빠는 수고로움을 감내한다. 생각해보면 나의 주변에는 꽤 오래전부터 무심히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엄마가 물려준 패딩을 색이 바랄 때까지 입던 친구, 동네를 산책하다 고장난 조명이나 시계를 발견하면 주워와서 고쳐 쓰시던 아빠,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중고 마켓부터 둘러본다던 전 직장 동료, 꼭 질이 좋지 않은 옷이라도 오래 입을 수 있다며 계절마다 쇼핑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하던 친구.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것을 욕심내기보다 가진 것을 아끼며 곁에 오래 두는 삶의 태도를 배웠다. 또 단순한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가진 물건을 오래도록 잘 쓰는 습관의 필요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도 뭐든 끝까지 알뜰히 사용하기를 실천해 나가는 중이다. 거의 다 쓴 치약과 교체 주기가 지난 칫솔을 활용해 세면대나 수전을 반짝반짝 광이 나게 청소하고 욕실에서 나오는 비누 조각은 버리지 않고 작은 케이스에 담아 휴대하고 다닌다. 특히나 개인 위생이 중요했던 팬데믹 시기에 유용하게 사용했다. 구멍이 난 양말은 창틀 청소에 쓰고 택배 박스와 포장재료는 보관했다가 중고 거래를 할 때 재사용한다. 세안용품이나 화장품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 쓴 뒤 빈통을 후련하게 버리는 기쁨을 즐긴다. 좀생이처럼 보이면 어떻고 구질구질해 보이면 또 어떤가.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듯 내가 사는 이곳도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최대한 알뜰히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물건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노력이라 여기며 꾸준한 실천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내게 비움은 충만해지기 위한 덜어냄이며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남길지 고민하는 일은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었고 물건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게 해주었다. 불필요한 물건을 비워내자 나의 일상은 단순해졌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었다. 한 그루의 나무에 걸려있는 잎의 모양이 모두 다르듯 사람마다 삶의 가치 또한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잔잔한 일상의 평화다. 나는 온전한 나로서 단순한 삶 속에 진정한 여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속도와 걸음걸이로 평온하고도 단단한 나의 일상을 묵묵히 지켜나갈 것이다.